네, 다이어트 할 때 운동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의 중요성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침 공복 운동이 살을 빼는데 더 효과적인 건지 아니면 식후에 운동하는 것이 근손실 예방이나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건지 헷갈리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연구 결과와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단기간 진행한 연구에서는 공복 운동이 더 효과적으로 지방을 분해했습니다. 그런데 4주 이상의 장기간 지속된 다이어트에서는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구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난치성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마주하는 진료 현장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복 운동이냐 식후 운동이냐 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요, 급하게 빠르게 감량을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기왕 시간 내서 노력하는 거 내 몸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열심히 운동하면 알아서 빠지겠지 했다가 생각만큼 안 빠져서 뒤늦게 후회하거나 아쉬움이 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운동하는 방법이 잘못됐거나 운동 강도, 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어떨까요? 네,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에 걸맞는 결과가 나오게 운동하는 방법. 이 방법을 몰라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도 살이 안 빠지고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난치성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노하우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안 하시면 살이 잘 빠질 거예요. 첫 번째, 공복에 무작정 많이 하는 운동. 의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아침 공복에 1시간 뛰었어요. 밥도 안 먹고 몇만 보 걷고 왔어요. 저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살은 안 빠질까요?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공복 운동을 하면 지방이 조금 더 사용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는 공복 유산소 운동을 하면 약 20%가량 지방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장시간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공복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순서대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은 탄수화물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단백질까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고 근손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시간에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높아지는데요.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근육의 분해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장시간의 공복 유산소 운동을 오랫동안 반복하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나고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 공복에 너무 운동하면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바로 다음 방법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숨이 차지 않는 운동입니다. 간혹 그런 분들 계세요. 운동을 굉장히 낮은 강도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일하고 먹고 살기도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운동할 때 핸드폰 만지고 할 거 다 하면서 깨작깨작 하게 되는 거예요. 숨도 안 차고 땀도 안 나고 술렁술렁 깨작깨작 걷습니다. 집에 오면 운동복이 새 옷 그대로예요. 제가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운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내 몸을 변화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저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추천합니다. 운동을 하는 절대적 시간보다는 운동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숨도 차고 땀도 흐르고 심장도 뛰고 힘이 들수록 더 효과적인 운동이에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고강도 운동을 짧게 반복하는 운동법인데요. 짧은 시간 내에도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어납니다. 노화 예방과 근육량 유지에도 도움을 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근육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비만 호르몬인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고강도 인터벌 운동의 진짜 효과는 운동을 마친 후에도 지속적인 지방 연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은 운동 시에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일상생활 시에 지방을 태우는 몸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고강도라면 20분, 적당히 숨이 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는 30분으로 공복 운동을 맞춰주세요. 세 번째, 난이도가 높은 운동입니다. 운동 한번 시작해야겠다고 하면 사람들은 뭐부터 하죠? 맞아요. 헬스장부터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다이어트 운동 방법 이런 것들을 검색해 봅니다. 그러면 계단 오르기, 15분 걷기 이런 거 나오나요?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근력 운동하라고 하고 3대 운동부터 따라하기 힘든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운동을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운동은 잘 못해요.
그쵸? 그런데 다이어트 잠재력 깨우기 채널을 보면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알려줍니다. 왜냐면 난치성 다이어트 환자를 수천 명 진료해보고 나온 노하우니까. 네, 잠깐 홍보 좀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작심삼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변화가 생기고 살이 빠지려면 뭐가 되었든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먼저 쉬운 운동이 기본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운동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63빌딩만한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는 없지만 새끼손톱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엄지손톱만한 거, 손바닥만한 거 이렇게 점점점 늘려가면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63빌딩만한 도미노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쉬운 운동이라도 결국 끝까지 가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네 번째, 식욕을 자극하는 운동. 운동을 하면 식욕이 뚝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고 나면 식욕이 확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기에 스스로를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특히 아침 시간은 코르티솔 호르몬이 높은 시간대인데 이 시간대에 운동까지 하면서 코르티솔 분비가 촉진되어서 식욕이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공복에 운동하고 나면 특히 탄수화물, 단 음식이 당깁니다. 운동하고 나서 닭가슴살 먹고 싶다, 삼겹살 먹고 싶다 이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대부분 달콤한 음료수, 빵 같은 당이 많은 음식이 당깁니다. 운동 이후에 보상 심리로 입이 터지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그래도 오늘 운동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에 조금 더 먹었다가 절제하지 못하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당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오히려 운동을 안 한 것만 못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운동 이후에 식욕이 더 올라오시는 분들은 공복 운동보다는 식후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저강도의 운동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고강도의 인터벌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5번째, 꾸준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운동. 이게 가장 문제예요. 하루 이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공복에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신체 리듬이 망가집니다. 하루 종일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대충 멍 때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다시 예전에 운동 안 하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1년이 지나 있고요. 내년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다이어트, 아침 운동하기. 이렇게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열심히 공복 운동을 한다고 몸에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몸무게를 봐도 그대로일 거예요. 아마 다크서클은 내려와 있겠죠. 공복 운동, 식후 운동, 찬반 논란이 많은 만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나는 오후나 저녁에는 일정 변동이 많아. 일해야 되고 애들 때문에 꾸준히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아침 시간에 공복 유산소를 꾸준히 하세요. 반대로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아침 공복 운동은 절대 못해.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완전 독종이야. 그런 분들은 식후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소화기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빠르기 걷기 정도의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공복이든 식후든 걷기, 뛰기, 계단 오르기 다 좋습니다.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건강이 좋아지고 살이 빠지고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공복 운동과 식후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난치성 다이어트 진료 현장에서 느낀 여러분들은 부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운동 습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첫 번째, 무작정 많이 오래 하는 운동. 두 번째, 숨이 차지 않는 운동. 세 번째, 난이도가 너무 높은 운동. 네 번째, 식욕을 자극하는 운동. 다섯 번째, 꾸준하게 할 수 없는 운동.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를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해서 살펴보세요.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게 있다면 지금 바로 개선해주세요.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거고요. 효과적으로 살 빼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는지 기억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속해서 꾸준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해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고 살을 효과적으로 뺄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잠재력을 깨워주는 송창규 한의사였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